오늘 리뷰는 바로 건담 베이스 한정판 HG G-셀프 퍼펙트 장비형 극장판 GL 레콩기스타 버전. 2024년은 건담 GL 레콩기스타 방영 10주년입니다. 벌써 10년 됐어요. HG G-셀프 퍼펙트 팩 일반판이 발매한 지도 9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 10주년이다 보니까 그 퍼펙트 팩의 리뉴얼 버전, 그래서 극장판 GL 레콩기스타 버전이라고 해서 이름에 건담도 빠지고 그렇게 건담 베이스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는 24년 10월 26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3,500엔, 국내 정가로는 42,000원이죠. 일단 리뉴얼 버전인 만큼 런너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구성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패키지 자체는 좀 두꺼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담 베이스 한정판이다 보니까 건담 베이스의 로고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박스 아트 배경으로는 G 아케인이나 G 루시퍼가 있기도 하네요. 자, 그럼 바로 구성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스티커를 봐야겠는데 기존에 한 장짜리던 스티커가 두 개로 늘었습니다. 이 작은 쪽은 요즘 종종 쓰이는 플라스틱 실이고요. 눈, 복부, 팔꿈치, 무릎 이렇게 다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플라스틱 스티커인 부분이 기존 실에도 다 있습니다. 여기 남는 것들이 네 종류가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 스티커도 바뀌었어요. 기존 퍼펙트 팩에 들어있었던 스티커는 은박 실이긴 하지만 종이 스티커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비닐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은 요게 이제 기존에 많이 쓰이는 종이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스티커의 접착면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요. 근데 이번 극장판 버전은 이렇게 벗겨보면 접착면이 은색입니다. 그래서 요거 찢으려 그래도 안 찢어지죠, 이렇게. 근래 쓰인 것 중에 고르라 그러면은 HG 에어리얼이 이거랑 같은 비닐 형태를 썼을 거예요. 기존 이런 종이 형태에 비해서 장점이라 그러면은 더 얇죠, 일단. 대신에 탄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오프닝에 얘기했던 런너도 잠깐 보면은 런너 네임태그가 HG G-셀프 퍼펙트 팩 장비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G-셀프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퍼펙트 팩 파츠가 달려있는 런너도 그냥 G-셀프, 건담 G-셀프라고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런너는 총 3장, 뭐 크게 보면 2장이죠. H 런너는 금형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뭐 바뀐 쉴드, 어깨, 몸통에 쓰일 노란 색깔 파츠라든가 몸통 외장이라든가 등등등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없어진 런너가 있어요. 기존 일반판에 비해서 B런너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얼굴이나 아니면은 몸통 프레임을 담당하던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도 폴리캡도 정크가 남는데 요 PC202번 이거는 기존에 쓰던 그대로 썼고 PC002번은 지금 남아있는 이 위쪽에 있는 폴리캡도 원래 다 쓰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깨관절, 목관절, 허리관절 폴리캡을 다 안 씁니다. 바뀌었어요, 아예 구조가. 그래서 정크도 이것저것 남는데 일단은 뭐 원래 쓰던 어깨 파츠라던가 이걸로 이따가 비교하면 되겠다, 그죠? 쉴드 파츠, 몸통 외장, B런너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외에도 머리가 거의 통으로 남습니다. 머리는 완전 또 리뉴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B런너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만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외에도 몸통에 쓰이는 일부 외장 파츠, 고관절 파츠, 그리고 가동을 위한 외장 변경 뭐 이런 파츠들이 또 남습니다. 자, 그럼 남는 것들은 다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구성 파츠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근데 기존의 퍼펙트 팩 때 남는 거랑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해야 될까요? 먼저 선택 조립 파츠로 기존의 일반 G-셀프로 바꿀 수 있는 어깨 외장과 스커트가 남습니다. 정크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은 매뉴얼에서도 선택 조립하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이제 라이플 손, 오른손만 들어가 있고요. 편손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기본 장착으로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총 3종이네요. 그리고 빔 라이플입니다. 토화 상가제 빔 라이플이었죠? 원래라면은 뭐 노란 색깔 포인트, 흰 색깔 라인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G-셀프에 맞는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HG에서는 그것까진 힘들었다. 리뉴얼 되면서 스티커도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거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포톤 장갑 쉴드. 거대한 포톤 에너지 필드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쉴드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리뉴얼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 파츠를 가지고 올게요. 클리어는 그대로고요. 하얀색만 바뀐 건데 아니 대체 어디가 바뀐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좀 여기저기 바뀌었어요. 일단 패널 라인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패널 라인이 없었거든요. 패널 라인 생겼고요. 이렇게 클리어로 삥 두르는 형태로 해서 패널 라인이 생겼어요. 이 중간에 하얀 부분도 큰 변화 없는 줄 알았는데 두께감이 달라졌습니다. 보이나요? 이 옆 라인? 두께감이 확 하고 생겼죠? 굉장히 얇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안쪽으로도 디테일이 생겼습니다. 기존 파츠는 패널 라인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디테일도 존재하지 않는 밋밋한 실드였거든요. 그런데 리뉴얼 되면서 디테일이 많이 생겼다. 뭔가 바뀌지 않은 줄 알았지만 두께감부터 내부 디테일, 겉에 있는 디테일까지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었죠.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었지만 노란 색깔 스티커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이 노란 색깔 라인은 모두 다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한다. 부착 방식도 기존의 퍼펙트 팩이랑 동일하더라고요. 대신에 아까 봤듯이 재질만 바뀐 거죠. 여기에 스티커가 진짜 많이 쓰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쓰여요. 그리고 빔사벨. 일반 G셀프부터 사용하던 그 빔사벨이고요. 빔 파츠 자체는 얇은 그리고 동그란 그런 형태의 파츠여서 굉장히 이쁜 형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리플렉터 모드용 이펙트 파츠입니다. 기존 G셀프 퍼펙트 팩에도 있었던 이펙트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퍼펙트 팩 주변에 이펙트를 달아주기 위한 파츠들이라서 요 끝부분에 이렇게 조인트가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각각의 끝부분에 클리어 블루로 이쁘게 사출이 되어 있죠.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파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체랑 퍼펙트 팩 남았네요. 일단 퍼펙트 팩을 외형 먼저 살짝 볼까요? 먼저 보는 이유가 이제 바뀐 게 없어요. 이쪽은 스티커의 재질 말고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 대신에 부속된 베이스가 액션 베이스 7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HG 기본 베이스 있죠. 그거에 그냥 하얀 버전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클리어로 된 액션 베이스 7이 들어갔습니다. 각도 조절 덕분에 더 좋은 그런 형태이기도 하죠. 이쪽이 베이스에 올리는 거는 전용 조인트 역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파츠 쓰고 있고요. 퍼펙트 팩에는 이제 규격이 좀 크지만은 요 조인트 아래에는 3mm 규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인트가 지금 아래쪽이 사각이잖아요. 이 이유 중 하나가 전에 쓰였던 그 기본 베이스가 사각형이거든요. 이 아래쪽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맞추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일단 퍼펙트 팩 자체는 핵심되는 부분은 프라모델로 생각했을 때는 이 옆에 달려있는 유닛이고 이 작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중심부가 엄청 중요한 파츠이기도 하죠.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위에 양옆에 달려있는 마치 새처럼 생긴 이 친구들은 트랙핀입니다. 트랙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HG 매뉴얼에는 트래픽 핀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상으로는 그냥 트랙핀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트랙터 빔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맞추면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만 따로 트랙핀만 따로 빠져서 유도미사일처럼 적에게 날아가서 부딪혀서 폭파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요. 이전 버전 구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위치에 스티커를 썼어요. 대신에 이제 스티커 재질이 바뀌면서 빛 반사는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이 트랙핀이 고정되어 있는 요 링 부분 여기도 스티커가 의외로 곳곳에 쓰이는데 일단 트랙핀 좌우로 하나씩 스티커가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큼지막한 스티커가 쓰이기도 하고요. 가운데 쪽으로 가면은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앞뒤로 스티커가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은근 스티커 이 부분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 윗부분만 해서. 물론 구판 같은 경우도 리뉴얼 전도 동일한 위치에 스티커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G셀프랑 연결해주는 조인트 부분입니다. 사각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은근히 또 조인트가 튼튼해요. 백팩이 좀 큼지막한 만큼 본체와 연결은 튼튼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조인트 주변으로도 스티커가 좀 쓰입니다. 이렇게 좌우에도 하나, 2개 쓰이고요. 하나씩. 그 아래쪽으로 라인 쭉 따라서 이 뒤쪽까지 스티커가 다 쓰이죠. 역시나 재질이 바뀌면서 빛 반사하는 요 느낌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부분 위쪽으로 거대한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 뒤쪽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하얀 부분 여기가 G셀프 퍼펙트 팩의 최대 무장이죠. 절대 병기라고도 불리우는 포톤 톨피도 발사구입니다.
여기서 빛 입자 같은 거를 사출하면은 그 빛 입자에 맞은 기계건 사람이건 그냥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TV판보다도 극장판에서의 연출이 어마어마한 그런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인공인 벨리 제남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무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한 번 사용하고 그 뒤로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백팩 중심부와 옆에 있는 유닛을 연결하는 관절 부분, 여기가 꽤나 타이트해요. 전체적으로 관절들이 좀 타이트한 편. 그리고 은근히 조작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쁜 모양 만들기가 약간 불편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인트들 은근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조인트가 직선이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쁜 모양 만들려면은 생각보다 각도를 이리저리 좀 꺾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끝으로 가면은 이제 백팩의 사이드 유닛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클리어 파츠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전체적으로 삥 한 바퀴 두르듯이 클리어 파츠가 곳곳에 사용이 되는데 클리어 파츠만 8개가 쓰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본 파츠 분할, 색 분할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가운데 있는 이 프레임 부분 안쪽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 살짝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씩만.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폴리캡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MG에 쓰던 폴리캡들을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체에 간섭 없게 이렇게 암을 조절을 해서 사이드 유닛을 이렇게 앞으로 보게 한 다음 위아래 전개! 짜잔! 그리고 트랙핀의 날개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주면 어설트 모드의 완성! 물론 가운데에는 G셀프가 있어야겠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일반 G셀프가 사용하던 어설트 팩의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 트랙핀 같은 경우는 트리키 팩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암을 좀 더 조작을 해줍니다. 위쪽을 향하도록 좀 더 조절을 해서 이렇게 거의 쫙 펴주듯이. 하지만 방향은 위쪽을 향하도록 좀 올려주면 이 정도면은 적당한 위치겠네요. 이렇게 양쪽 다 전개한 뒤에 중간에 있는 클리어 파츠를 위아래 전개! 양쪽 다 전개해주고 뒤쪽에 있는 구멍, 위아래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 리플렉터 이펙트 파츠를 장착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플렉터 모드의 완성! G셀프 본체는 특별히 변형하는 거라든가 모양을 바꾸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작중에는 이 모드에 따라서 본체부터 백팩까지 막 색깔이 막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리플렉터면은 약간 연한 보랏빛이라고 해야 될까? 하얀면서 보랏빛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어설트 모드면은 붉은색으로 바뀌는데 프라 모델도 저는 컬러 바리에이션이 나오겠지? 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은 백팩, 이 퍼펙트 팩의 기믹은 다 살펴본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G셀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출색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는 사출색이 좀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뭐 크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사출색도. 대신에 구조적으로 여기저기가 바뀌었습니다. 몸통은 아예 머리랑 몸통은 아예 리뉴얼 됐고요. 어깨도 리뉴얼이 됐고 거기다가 관절들도 일부 리뉴얼이 됐어요. 근데 관절 자체가 리뉴얼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씩 좀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이번에 퍼펙트 팩 9판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같은 소체를 사용하는 그냥 G셀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9판이고요. 관절이라든가 변경된 부분들은 이 9판 그냥 G셀프로도 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9판 퍼펙트 팩이랑 비교하는 건 나중에 쇼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컬러는 9판 퍼펙트 팩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리뉴얼된 거랑 똑같으니까 색깔은 말고 파츠의 변경점이나 이런 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몸통, 머리는 크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좀 바뀐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몸통이랑 머리는. 근데 그 외에 팔이나 골반이나 뭐 다리 같은 경우는 뭐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뒷모습을 보아도 어디가 달라졌단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가 얼마나 바뀌었다는 걸까? 일단 쭉 보면은 뿔이 좀 샤프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스티커 썼던 게 파츠 분할로 바뀌었다 라는 것도 조금 보이기도 해요. 뒤통수를 보더라도 어라? 하는 부분 그런 느낌? 일단 전체적으로
조형이 좀 크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짠. 다른 부분은 넘어가고 일단 머리의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은 얇네요. 구판 두꺼워졌습니다. 볼륨감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머리 자체 볼륨감. 슬쩍 옆으로 틀어보더라도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스티커로 떼웠던 부분들, 뭐 머리에 있는 클리어 같은 느낌들, 이 파란색들, 뒤통수도 그렇고요. 이 파란색들이 전부 다 클리어 파츠로 바뀌었다. 그리고 머리 옆에 여기 원래 노란색 스티커 쓰던 부분도 노란색 파츠 분할로 바뀌었고요. 얼굴의 디자인, 특히 턱 한번 보시면 빨간 색깔 부분, 턱을 보면 뾰족했던 턱이 뭉툭해졌습니다. 진짜 애니메이션 느낌처럼 된 거죠. 거기다가 눈 사이즈도 훨씬 커졌어요. 그냥 대충 보더라도 눈 사이즈 커졌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이 변하면서 이 안면의 어유 되게 갸름했네. 그러네요. 안면의 넓이가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스티커 썼던 부분, 여기 클리어 파츠 작은 거 쓰였죠. 요 아래쪽에도 클리어 블루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파츠 분할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 안테나가 샤프해졌나? 였잖아요. 안테나 두께, 와우, 확실히 좀 얇아졌습니다. 대신에 구판 같은 경우는 플래그 없이 두꺼웠어요. 대신에 극장판 버전은 얇아진 대신에 플래그가 생겼습니다. 지금 플래그 생긴 거 제가 제거한 상태거든요. 이 뒤쪽에 달려있던 플래그. 그래서 그냥 만들면 이 끝부분이 뭉툭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눈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의 디테일, 실제로 극장판에 나온 디테일과 동일한 디자인의 눈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눈 부분은 노란색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이 플라스틱 스티커 안쪽으로 노란 색깔이 보이죠. 근데 빈 공간을 검은색 스티커로 채워놓은 거예요. 지금 미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검은색 스티커 채우고 그 위에다가 노란색 파츠 위에 눈 플라스틱 스티커 붙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마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스티커가 최악이었거든요. 기존 이게 구판 퍼펙트도 똑같은 구조라서 이게 머리가 완전 스티커 진짜 근데 그 부분이 클리어 파츠와 빨간 색깔 파츠로 분할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클리어 파츠 안쪽은 검은 색깔 스티커로 바탕을 또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붙이는 거라서 스티커 난이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칸 부분 노란색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 이 정수리 쪽이죠. 여기도 지금 클리어 블루로 파츠 분할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면 부분, 코부터 이 볼 하얀 색깔 부분은 머리 앞에 있는 이 하얀 색깔 테두리 부분과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안면 파츠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머리 앞쪽 외장과 일체형으로 바뀐 거죠. 정말 대충 보더라도 진짜 크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몸통입니다. 몸통 역시 꽤나 바뀐 부분 중 하나입니다. 꽤나가 아니죠. 그냥 다 바뀌었죠, 여기도.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흉부, 덕트 파츠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그냥 보더라도 꽤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지금 이 리뉴얼된 버전처럼 안쪽에 노란 색깔 덕트가 있고요. 그 겉에 클리어 층이 하나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프라모델로 드디어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구판 때도 그랬지만 덕트 안쪽에 검은색 바탕색이 있거든요. 그거 스티커 역시나 부착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면서도 뭐 클리어 파츠 안쪽 테두리에도 지금 잘 보면 디테일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복부의 클리어 파츠, 이 클리어 블루 부분도 안쪽에 보면은 코어 파이터 디테일이 작지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꽤나 센스 있었던 게 구판 텅 비었거든요. 안쪽에 진짜 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치만 리뉴얼 되면서 텅 빈 게 아니게 됐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거에 맞춰서 클리어 파츠의 두께도 조절됐어요. 신규 파츠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그 좌우로 들어가는 파란 색깔 스티커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리뉴얼 되면서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붉은색의 복부 옆구리 지나서 등으로 가보면 솔직히 등 쪽은 큰 차이는 없다 느껴져요. 솔직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그쵸? 큰 차이는 없다 느껴지지만 이쪽도 신규 파츠입니다. 왜냐? 몸통 내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거에 맞춰서 바뀐 거죠. 디테일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지만요. 그리고 어깨 위쪽에 있는 외장, 이 파란색 부분
앞쪽과 뒤쪽으로 작은 스티커 쓰이는 거는 그대로긴 한데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패널 라인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짠! 단순 비교해보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 어깨 위에 있는 부분이 빔사벨 수납부거든요. 그치만 그 기믹은 구현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다른 리뉴얼 포인트, 어깨입니다. 어깨의 전체적인 형상은 똑같지 않나? 어디가 바뀌었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앞뒤에 클리어 블루 파츠 쓰이는 거 여전하고, 거기다가 이 번개무늬, 이 빨간 색깔 포인트, 빨간색 부분뿐만 아니라 좀 바탕에 흰색까지도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뒷면으로 스티커를 다 쓰거든요. 기존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던 똑같은 모양으로 부착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깨 위에 있는 이 파란색과 바깥쪽에 있는 이 노란 색깔 파츠가 분할로 바뀐 겁니다. 기존 어깨를 가지고 와볼게요. 어차피 정크로 남거든요. 이게 기존 어깨입니다. 가만 보면은 이 클리어 블루가 끼워져 있는 부분, 하얀색의 범위도 다르죠. 기존 게 더 두껍죠, 이 아래쪽이. 그죠? 아래쪽이 더 두껍고, 어깨 위쪽 파란색 없죠? 하얀색입니다. 옆쪽 노란색 없죠?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기존 구판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만 거대한 파란 색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옆에는 그 거대한 파란색 스티커가 그대로 와서 덮이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부터 옆까지 다 스티커였다. 그것도 하나짜리 통짜 큰 거. 근데 그 부분을 옆에 검은 색깔, 요 색깔 채우는 스티커, 이 검은색 스티커 하나 쓰는 걸로 바꿨다. 그리고 일부 디테일의 비율도 좀 바뀌었다. 좀 많이 바뀐 거죠, 어깨도. 그치만 안쪽에 폴리캡 사용하는 건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어깨 관절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 아래쪽으로 팔 자체는 뭐 관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외장이라든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단지 이 팔꿈치 위에 있는 이 상박 하얀 색깔 외장이 바뀌었는데, 이게 기존 파츠고요. 그냥 G셀프부터 구판 퍼펙트까지 쭉 쓰던 외장이고, 지금 조립되어 있는 게 신규 파츠입니다. 뭔가 다르죠? 안쪽으로 깊게 파여 있는 게 보이나요? 저렇게 안쪽으로 깊게 파놨기 때문에 가동이 좀 더 개선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팔 부분은 뭐 관절에 여기 파란 색깔 부분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외장은 딱히 뭐 노란 색깔 스티커 쓰는 것도 똑같고 디테일이라든가 파츠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같은 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손등에도 하얀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골반 부분, 일단 골반의 외형은 진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고요, 여기도. 스티커 부착을 하고 겉에다가 클리어 블루 파츠를 사용한 이 고간 파츠랑 흰색과 노란색에 분할되어 있는 스커트, 그리고 흰색 외장 겉에 이 스티커 하나 부착을 하는 사이드 스커트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골반 뒤쪽 역시 똑같습니다. 하얀색 외장 위에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되어 있죠. 그치만 바뀐 부분, 고관절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파츠는 이렇게 그 당시 많이 쓰던 조인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이 이렇게 좌우가 연동돼서 스윙하는 형태였다면은 딱 그 부분만 파츠가 바뀌면서 고관절 슬라이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3mm 규격의 구멍 뚫려 있긴 한데 사용을 그리 추천은 안 합니다. 백팩이 무겁기 때문에 백팩에 있는 조인트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 허벅지 외장에 변경점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뒤쪽 허벅지 외장인데요. 똑같죠? 기존 거랑 비교해 보더라도 고관절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랑 외장 똑같죠? 여기가 핵심인 건데 이게 안 바뀌었네. 그 외에 뭐 패널 라인 뭐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여전하고요. 뭐 허벅지 뒤쪽도 패널 라인 이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릎 뒤쪽으로 관절에 파란 색깔 스티커, 여기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무릎 안쪽에 스티커 사용하고 클리어 파츠 씌워놓은 거, 그 밑에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요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 겸 배터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클리어 파츠 쓰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외장도 똑같은 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리의 디테일, 그리고 뭐 종아리 안쪽과 바깥쪽에 이 파란 색깔 라인, 이 부분 스티커 쓰는 것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재질이 바뀌면서 빛 반사가 훨씬 이뻐졌죠. 정강이 디테일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애초에 지금 앞에 보이는 파츠가 변경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발 부분, 좌우 가운데 하얀 색깔 스티커 쓰던 거 동일하게 스티커 쓰고 있습니다. 발바닥 디테일 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럼 어디가 바뀌었냐? 이 종아리 외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파츠가 남거든요? 보면서 아니 대체 여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보이는 게 디테일의 비율이 다르다. 그쵸, 육각형 디테일에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위를 봤더니 이게 팔꿈치처럼 무릎 굽혀지는 부분을 더 파놨어요. 그쵸? 공간적으로 차이가 나죠. 좀 더 파놔서 가동이 좀 더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럼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몸통이나 뭐다 막 여기저기 바뀌었다 그랬는데 비교하면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비교 불가인 부분도 있고요. 일단 목은 비교 불가 영역에 속합니다.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위쪽에 이렇게 볼 조인트 들어가 있어서 크게 고개를 이것만으로도 고개 크게 돌릴 수 있는데 들고 숙이는 것도 이것만으로도 돼요. 근데 그 중간 부분에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관절 중간 부분에 이 움직이는 게 살짝 보이나요? 안쪽에 프레임이 움직이는 느낌 요렇게 지금. 그러면서도 그 밑에 볼 조인트랑 이 외장에 축관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만 관절이 볼관절 하나, 축관절 하나, 볼관절 하나, 축관절 하나. 목에만 관절이 4개 들어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게 와우. 심지어 이 늘어난 외장 부분에도 디테일이 다 있고 빈 공간 없이 채워주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고개를 들었다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주 크게 숙일 수 있죠. 관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관절이 많은 만큼 좀 중심 잡기라고 해야 될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도 비교 불가라면 비교 불가인 부분이네요. 일단 폴리캡이 사라졌습니다. 안쪽에 원래는 폴리캡을 사용을 해서 폴리캡이 앞으로 살짝 뽑혀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이제 플라스틱 관절로 바뀌고 팔의 연결도 볼 조인트, 그 안에 있는 관절도 볼 조인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절부에서 상하 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거기다가 이 어깨 위에 있던 유닛도 이 외장 파츠도 지금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것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뽑아보면 볼 조인트죠. 그래가지고 좀 어깨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가 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이 외장 파츠 예전에도 이거 구판도 겁나 잘 빠지거든요. 근데 잘은 안 빠져요. 이제 잘은 안 빠지지만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샌가 좀 이렇게 뒤틀려 있다거나 이렇게 목을 건드려 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랄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의 연결 볼 조인트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를 드는 부분 이렇게 폴리캡을 통해서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의 회전 뭐 당연히 여기도 돌아가죠. 기존이랑 같은 구조니까요.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굽혀지는 90도 이상 굽혀지는 그런 가동 범위를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굽히고 나니까 안쪽으로 파여있던 부분까지 쏙 들어간다가 보이죠. 그럼 기존엔 어땠을까요? 이중관절로 굽혀봅니다. 이건 차이가 꽤 있네요. 다음은 허리인데 허리도 솔직히 비교 불가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일단 허리가 돌아가는 부분 여기 볼 조인트 그대로 씁니다. 폴리캡 쓰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빼보면 기존의 G셀프랑 같은 구조입니다. 폴리캡 볼 조인트 쓰는 거. 그치만 그 위쪽으로 허리가 싹 바뀌었습니다. 보고 놀랄 수 있어요. 이제 일단 회전각 많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관절은 이 옆구리 쪽. 구판 같은 경우는 이 옆구리 볼 조인트 하나 더 있고 끝이었거든요. 허리 숙이는 것도 딱 요 정도 뭐 많이 안 움직이죠. 근데 흉부에서 스윙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 이중으로 좀 많이 엄청 숙여집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숙여졌거든요. 이거 지금 허리가 보이나요? 연장된 거 지금?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은 허리랑 흉부가 완전히 연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허리 숙이는 거라든가 이런 가동을 위해서 굉장히 관절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더라. 기존에는 많이 못 보던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장되는 느낌이라니. 접혀져 있던 관절이 펴진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엄청나게 숙일 수 있다. 자, 기존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가동이죠. 다음은 고관절인데요. 일단 뭐 스커트는 일부러 안 갈랐습니다. 원하면은 스커트 좌우 가릴 수도 있고요. 일단 스커트 들어보고 사이드 스커트 가동 좀 약하네요. 뒤쪽 스커트는 가동 안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관절 들어보면은 네 90도도 못 올리는 약 45도 각도 정도까지는 들 수 있네요. 구판은 어땠나? 그래도 90도 가까이 들어줍니다. 대신에 고관절 추기동을 써도 비슷하네요. 그쵸? 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반이 스윙했단 말이죠. 그치만 이번엔 추기동이다, 슬라이드 기믹이다. 밑으로 빼보면 뻑뻑해서 잘 안 빠집니다. 이거 차라리 다리를 한번 빼고요. 안쪽에서 조인트를 짧게 잡고 안쪽으로 잡고
힘을 살짝 힘줘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조금씩 내려옵니다. 끝까지 내리면은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고요. 힘을 많이 주니까 고관절 스윙하는 것도 드러나네요. 이게 가벼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살짝 힘을 줘야 되네요. 그래서 축이동을 했을 때의 높이 차이는 이런 느낌, 약 5mm 정도? 은근 차이가 있죠? 이렇게 스쿼트를 덮어보면 프로포션 차이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상태로 다리 들어보면은 이제 무릎 걸리적거리는 거 빼면 90도 이상 허벅지가 들어졌네요. 그죠? 꽤 들어지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이제 스쿼트 제약을 좀 덜 받으니까 많이 들어지고요. 하지만 허벅지 회전은 여전히 안 됩니다. 막히고 여전히 안 됩니다. 아니, 허벅지 뒤쪽 외장도 좀 이렇게 좀 리뉴얼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전을 만들어 놓고 회전을 막는 외장은 이건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은 무릎입니다. 이중관절 통해서 꽤나 크게 많이 굽혀지는 그런 무릎을 보여주네요. 여기가 지금 뒤에가 리뉴얼 됐죠. 구판은 어땠을까요? 이거 비교하는 거 신나네요. 가동해 봅시다. 이중관절 가동.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아까 팔꿈치도 많이 느꼈지만 무릎도 꽤 큽니다. 그리고 발목은 기존이랑 구조가 같아요. 위에 축관절 하나 있고요. 폴리캠 연결이고요. 아래쪽에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이제 뻗고 굽히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그냥 적당히 접지될 정도만 꺾이는 거 여전하네요. 그래서 무릎 꿇기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무릎 꿇기 정도는 구판도 가능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고관절의 슬라이드, 무릎 가동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허리도 더 좋아졌다 라는 부분에서 이게 골반의 각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둘의 골반의 각도를 보면은 훨씬 구판이 뒤로 넘어가 있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차이가 꽤 크네요. 자, 그럼 퍼펙트 팩을 장비 그대로 등에다 연결해주면 되고요. 역시나 튼튼한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G셀프 퍼펙트 팩 장비 완성! 이게 딱 설정화 구도인데요. 사실 여기서 다리를 좀 더 이렇게 돌려줘야 더 이쁜데 그게 안 됩니다. 무튼 역시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괜히 퍼펙트가 아니다 싶기도 하죠. 이렇게 정면 모습도 이쁘고 이 측면 모습도 되게 두툼하니 퍼펙트 팩 특유의 뭐랄까 두툼함? 그 묵직함?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꽤 멋지죠. 뒷모습도 역시나 라인들이 이뻐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 G셀프 퍼펙트 팩을 원래 좋아했다 보니까 리뉴얼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했죠. 저는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쁘긴 하네요. 포톤 장갑 쉴드는 이 손목 위에다가 그대로 이 프레임째로 끼워주면 되고, 라이플은 라이플 손에 끼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장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무장 들려줬을 때 클리어 파츠 이쁘고 뭐 다 색깔도 이쁘고 그런데 여전히 실드의 노란색 스티커는 참 안타깝네요. 이게 볼 때마다 좀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무장들 위주로 해서 포즈들 한 번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작중의 퍼펙트 팩 첫 출격의 첫 공격으로 썼던 포톤 톨피도입니다. 뭐 따로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분위기는 낼 수 있더라고요. 극장판 기준으로 이 백팩의 뒷부분이 약간 형광 핑크처럼 빛나는데 느낌만 내는 거죠. 블랙라이트를 여기다 살짝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만 살짝 이렇게 분위기만 바꿔주는 걸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 사용된 클리어 파츠들이 블랙라이트에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전신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클리어들이 빛난다라는 느낌은 딱히 안 듭니다. 그리고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어깨 이렇게 약간 들썩이게 되니까 어깨를 한껏 올린 느낌의 구도를 잡을 수 있어서 확실히 포즈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백팩을 한번 만져보면은 관절을 이렇게 좀 펴서 바깥에 있는 유닛을 이렇게 수평으로 펴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플라이트 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권 상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펴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펙트는 없지만 전방위 레이저! 말 그대로 사각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빔을 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퍼펙트 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설트 모드! 지금처럼 뭐 쉴드나 라이플, G셀프에 방해되지 않게 살짝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구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역시 이펙트도 없지만 포즈를 할 것도 딱히 없는 트랙터 빔! 뒤에 있는 트랙핀에서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적을 속박하고 내 쪽으로 끌어오는 기능을 가진 그런 무장이었죠. 연출을 보면 약간 지지지지지지 하는 느낌이 있다니까? 그리고 트랙핀 사출! 근데 어떤 때는 트랙핀 하면서 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트리키 모드 하면서 쏠 때도 있었어요. 마침 두 개잖아요? 그 두 개를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포톤 서처! 쉽게 말하면 약간 레이더 같은 개념인데 쥐레코에서 모빌 슈트들이 사용하는 동력원인 포톤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연출상으로는 웬 검은 안개가 이제 G셀프로부터 이게 퍼져 나오는데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백팩을 빼고 맥나이프 얼굴을 그냥 발로 찍어버리던 포즈 한번 취해봤는데 지금 이 포즈를 취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뭐 포즈 잘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스탠드 웬 고리를 썼지? 싶죠 지금? 고관절 슬라이드 기믹을 사용하면은 이 구멍 막힙니다. 그래서 G셀프 단독으로 스탠드에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생각 못했네요 제가. 와우. 아무튼 그렇게 발로 차버리고 멀어져가는 마스크의 맥나이프를 유유히 바라보는 느낌. 마지막은 리플렉터 모드. 가장 화려한 형태죠. 볼륨감도 상당히 커지기도 하고요. 오, 클리어가 많으니까 제가 살짝 비치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HG G셀프 퍼펙트 팩 장비형 극장판 GL의 공기스타 버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리뉴얼된 부분들은 확실히 되게 잘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팔꿈치나 무릎 관절 개선된 부분이라던가 고관절의 슬라이드 기믹이라던가 특히나 허리 좀 충격적이었죠? 허리? 유독 충격적이었어요. 그치만 그렇게 멋지게 잘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동 개선이지만 허벅지 회전하는 가동은 개선이 안 된 좀 아쉬워요. 처음 나왔던 G셀프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회전축을 만들어 놓고 그 회전을 막아버리는 외장은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외형 부분, 특히나 상체에 있는 외형이 싹 다 개선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게 봤던 부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나 흉부의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머리의 전체적인 조형이라든가 제가 G셀프 초창기 때도 보면서 이거 머리가 애니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역시 그냥 완전 신규로 해서 싹 다 고쳐가지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또 그렇게 살짝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